최희상 대표입니다. 토지 보상을 잘 받는 법 시리즈. 첫 번째로 채권편. 12월, 25년 12월 버전입니다. 이건 조금 내용이 달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달을 버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국가 지자체 사업 시행자, 지주에게도 이익인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토지보상 채권은 이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정말 국내에 두세 명 정도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부 법률에 좀 개정도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채권은 일단 지주에게는 너무 불리하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나 국가에서는 꼭 필요로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자금 조달, 예산 등에 있어서 이제 용지보상채권으로 주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국가에서도 보상 자금이 풀려서 인근 지역으로 집가 상승을 올리는 것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채권이 좀 문제가 되냐면 토지보상 실무를 안 해본 사람들이 법을 너무 예전에 만들었고 누구 하나 고쳐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기득권 쪽에서 이제 어떠한 언급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사업 시행자 LH공사랑 계약을 하면 약 2, 3주 있다가 보상금이 들어오는데요. 현금 보상은 2, 3주 있다가 입금이 되는 방식이고 채권 보상은 2, 3주 있다가 입고가 되는 방식인데 그 채권의 발행일은 2월이 아니고요. 그 입고가 되는 달의 말일입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제가 실제로 근무했던 증권사에서는 이제 당일날 채권이 들어와 버리면 내부 전산으로는 이게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 4, 5시에 이제 전산이 돌아가고 난 뒤에 내부 전산으로는 조회가 되고 외부 단말기에서 이제 조회해야만 했었어요. 이를 수정하는 비용과 기간도 꽤 길었습니다. 보상법 시행령에 보면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하게 돼 있고요.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그다음에 보상 이제 수용 재결이 나고 수용 재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보상금을 안 찾아가게 되면 이제 LH공사 등이 이제 공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탁 증서를 이제 공탁을 하는데 보상 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금의 공탁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12월 20일 날 부재부동산 소유자, 의무적 채권 보상자죠.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채권 보상을 하면 채권은 1월 5일에서 1월 10일 사이에 채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입고가 되는 거예요. 그 채권의 발행일은 1월 31일이 됩니다. 근데 이 1월 달에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발행금리는 12월 31일 날 LH공사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12월 20일 날 계약을 하는 그 순간에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이 채권 가격을 모릅니다. 예,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주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채권 할인율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몰라요. 지주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제 비용 관리잖아요. 발행금리가 얼마로 찍혔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도 모릅니다. 왜?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말일날 입력하게 돼 있고 이월 말에 발행금리를 찍게 돼 발행금리를 이월 말에 이제 발행하게 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도 알 수 없게 설계된 법률 내에서 수익과 손실의 기회를 누가 가져가느냐? 증권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채권 할인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에 에서는 12월 20일 날 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12월 채권밖에 모르기 때문에 1월달 채권을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채권 할인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왜? 실제로 그거밖에 모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민원이 없잖아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민원이 중요한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12월 할인 채권 얘기를 하면. 근데 자 1월 달에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이 증권사가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근데 1월에 큰 폭으로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어이구 고객님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채권 가격이 좀 떨어졌네요. 라고 리스크를 지주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채권 할인율을 예측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 놓고 금리가 오르면 지주의 손실, 금리가 내리면 증권사의 이익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증권회사 뭐 사업단이라 그러나요? 어떤 뭐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 파트에서는 자,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이제 채권의 손실, 채권 비중을 좀 줄이고 금리 트렌드가 좀 내릴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채권의 비중을 좀 높입니다. 근데 이게 향후 금리의 어떤 추세선, 트렌드를 보고 물론 이게 뭐 100% 맞지는 않지만 보상 채권의 영업 수익을 이제 금리 추세선을 보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거는 뭐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민평금리는 즉 유통금리는 추세선이지만 발행금리는 토지보상법에 나오는 발행금리는 그 달의 말일자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매월 변동되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변동인데 상수라고 하니까. 이게 매월 매월 바뀌어요. 매월 매월 바뀌고 그 바뀐 금리는 한 달 동안 유지가 된 상태에서 금리가 변동되는 구조예요. 즉, 매월 말일에 정해지고 약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금리 하락이 있으면 큰 이익이 발생한다. 네, 참 재밌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못했지만 뭐 일부 대형 증권사라든가 조금 힘이 있는 증권사 영업사원들은 빠른 계산을 딱 나오죠. 상부에 보고를 해서 상품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구조는 뭐냐면 이익은 회사가 가져가고 손실은 지주가 현재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면 세상에 정말 리스크는 고객이 가져가고 이익은 회사가 가져가는 그런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증권사, 예를 들어서 26년도 같은 경우는 1월 15일 정도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점포가 대박이 납니다. 근데 이 대박이 났다는 거는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대박의 거꾸로는 정말 본인들이 이 수익이 날 거를 몰랐었어요. 그리고 대박이 난 본인들도 이걸 왜 대박이 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박이 난 겁니다. 예, 왜? 그냥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LH공사와 계약을 할 당시 채권 가격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LH도 모르고 증권사 직원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증권사 직원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음, 여기 증권사 계좌 개설을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한테 계좌 개설을 하면 오히려 손해 납니다. 자, 계약하고 2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채권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당일날 가격을 조회하면은 예를 들어 뭐 어떤 증권사에다가 당일날 채권이 들어와서 가격을 조회하잖아요. 그러면 가격 조회가 안 됩니다. 실제로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콜센터 직원이 몰라요. 그런 채권이 있나요? 지금 가격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점 직원들도 몰라요. 이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주들이 아, 이거는 그냥 모르는 채권인가 보구나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가격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입고된 다음날, 즉 자체 전산이 돌아가고 나서 다음날 조회해보면 채권 가격을 알 수가 있고요. D증권, 현재 상태 25년 12월 버전으로는 D증권사, 또 H증권, K은행, K은행은 골드나이즈, H증권은 하나증권, D증권은 DB증권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민평 대비 100원에서 200원 정도 좀 가격이 낮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가격보다 한 1% 정도 높은 가격에 증권사 HTS로 내놓으면 신기하게 누가 사갈 겁니다. 네이버 AI에 물어보니까 뭐 키움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채권의 거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장내 채권 거래랑 장외 채권 거래가 있는데요. 장내 채권 수수료가 가장 싸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 회사로부터 뭐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HTS로 내놓으면 누군가 사간다라는 팁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다음 편에서는 또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